안녕하세요. 오파테크 대표 이경황입니다. 오파테크는 혁신적인 기술로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소셜 벤처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3억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요. 오파테크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점자 문맹 위기입니다.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지 더 많은 교육의 혜택과 직업의 혜택을 갖는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은 동일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광학기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의 평균 가격은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무인 단말기가 늘어나면서 그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시각적인 정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한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 위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은 최근까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점자를 처음 배울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사진을 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체되어 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점자를 가르치는 전문 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점자가 배우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 그리고 점자를 학습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 자체가 비싸고 대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자 학습의 동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들이 문제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점자 학습기 탭틸로를 개발했습니다. 탭틸로를 통해서 쉽고 재밌게 점자를 배울 수 있고 혼자서도 점자를 학습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전문 교사가 아니어도 점자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이 제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에 탭틸로가 점자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탭틸로의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점자 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던 것을 4개월로 단축하고 점자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을 70%에서 20%로 낮추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현재 탭틸로는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13개국의 언어로 개발되어 있고 5천만 인구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 기준으로 봤을 때 75%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탭틸로 기술에는 점자셀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점자셀 기술은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기구적으로 빗면을 이용해서 올려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탭틸로에는 실제 점자보다 5배 큰 사이즈로 개발된 우리의 점자셀이 적용되었고 현재 직경 3mm의 모터를 이용해서 실제 점자 규격과 동일한 사이즈의 점자셀까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기존의 피에조 방식의 액추에이터보다 크기와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를 학습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점자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점자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현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점자 학습기 탭틸로라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점자 학습 이후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제품까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서 시각장애 보조공학기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탭틸로 K입니다. 탭틸로 K는 기존에 있던 점자 타자기를 혁신적인 가격으로 낮추고 그리고 무게도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노트웨이라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 정보 단말기와 노트북을 같이 사용합니다. 노트북에는 점자셀이 없고 점자 정보 단말기에는 전문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노트웨이는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기존의 점자 정보 단말기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브레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브레일은 스마트폰에 액세서리 타입으로 장착돼서 활용하는 점자 디스플레이입니다.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 점자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규모는 현재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10%에 대한 시장입니다.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의 점자 정보 단말기, 보조공학 기기가 제공된다면 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파테크는 말씀드린 제품 라인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100억 매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25%를 가지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총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5억 중 코이카 사업 시드2와 보조공학강의 R&D 사업을 통해서 8억 정도를 확보하고 현재 투자 유치로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7억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투자받은 금액은 현재 다음과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탭틸로 K의 초도 양산에 투자되는 자금으로 3.2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트웨이와 아이브레일에서 적용하기 위해선 핵심적인 점자 셀 기술을 양산해야 되는데 그 점자 셀을 양산할 수 있는 조립 라인과 초도 생산 비용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입니다. 저희는 탭틸로라는 제품을 기존에 없던, 이 시장에 없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해서 성공해서 현재까지 끌고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제품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하우, 수많은 사용자 인터뷰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투자를 이번에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더 성공적으로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대부분 구입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까 진출하셨던 데도 찍혀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선진국인데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개발도상국에 꽤 많을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탭틸로 K라는 제품이 그 타겟을 이용해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지금 타겟 가격은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탭틸로가 사용했던 앱과 연동해서 점자 학습도 쓰기 학습이지만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배운 이후에 점자를 입력하는 키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탭틸로가 아무리 좋아도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쉽게 구매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도국 환경에 맞춰서 이 탭틸로라는 제품을 상용할 것이고 근데 이 탭틸로 K라는 제품이 선진국의 학습 환경이나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에서 ESG 관련된 그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포용성, 디서빌리티 인클루전이 앞으로 ESG의 넥스트 프론티어가 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인분들의 포용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ESG의 분별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 좀 걸리더라도 뭐 국내 뭐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도 많고 노트북 제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체 생산과 양산과 판매도 가능하지만 사실 라이센스를 아웃해서 콜라보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쪽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인클루시브 에듀케이션으로 해서 비시각장애인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들이 같이 통합교육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조공학기기, 우리의 탭틸로 K와 노트웨이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 제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전제품이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그 각각의 그 제품들의 하드웨어를 크게 바꾸는 방법은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아이브레이라는 제품은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점자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최근 다양한 그런 가전제품에 대한 것들이 통신들이 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의 통일된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기존 제품들의 하드웨어 비용을 많이 추가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비용을 시각장애인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을 통일화하고 그런 표준 규약들을 통합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이스 투 텍스트, 텍스트 투 보이스 이 기술이 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또 경쟁사 아니면 경쟁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앱을 하시는 곳들과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특히 교육이나 이렇게 제가 앞에서 뭔가 글을 보고 동시에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대체하기 불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음성 서비스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브레일이라는 그 제품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 서비스로 나오는 것은 이미 텍스트화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점자 디스플레이 POS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오파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어쩌다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학을 전공했고요.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쪽을 전공했었고 기술이 사람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적정 기술을 창업을 해보자 했어요. 많은 장애 영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 관련된 이 점자 액추에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이 부분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좀 제품 소개랑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시연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탭틀로라는 제품이고요. 이 아래쪽이 읽기 연습을 하는 점자 디스플레이고 위쪽이 점자 블럭입니다. 하나씩 띄어서 점자를 쓰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오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점자 1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만지게 되고 그리고 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거 가지고 또 따라서 1점이지 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놓게 되면은 반대쪽에 센서가 있어서 이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앱을 이용하면은 탭틀러와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이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다 있게 되고요.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변환이 돼서 오게 되고 요거를 맞추게 되면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지만 뾰족한 거나 너무 껄끄러운 표면들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 곡선으로 깎아놨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걸 좀 반영한 제품입니다. 좀 어떤 제품들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럼 점자를 익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하나씩 개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점자 사이즈가 실제보다 한 5배 정도 크거든요. 이 제품을 통해서 점형을 익히고 그 감각 익히는 거는 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감각을 키운 후에는 그 기존의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비싼 데 비해 효용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보고 그런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나 사업 관련된 이제 멘토링 자리인데 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처음에 B2C 시장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었고 B2B, B2G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품의 사용자와 지불자가 달라요. 지불자와 사용자가 다른 어떤 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코노믹 바이어하고 엔드 유저가 이제 분리된 시장이거든요. 엔드 유저야 뭐 명확하니까 사용자는. 근데 이코노믹 바이어가 그러면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 엔드 유저가 소속돼 있는 단체도 될 수 있고 한데 고객 인터뷰를 엔드 유저가 소속돼 있는 단체 위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좀 탈피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자금을 집행하는 시나 아니면 뭐 지자체 어떤 팀이 아니고 그 윗단계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시는 담당자 아니면 컨택 포인트에서 조금은 더 상위 개념을 좀 더 많이 만나시는 거가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B2B 같은 경우는 요새 워낙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은 특히 이런 이제 사회 공헌 같은 거에 관심들이 많아서 그쪽 관련된 부서 폰택이나 제품 워낙 잘 만드셔서 저는 임팩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여기에 뭐 간단한 로고 같은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고 하면 훨씬 더 시장 확장에 기여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B2G 담당자라고 이렇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 굉장히 좋다 하시고 그 예산이 그럼 내년에 하나 써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라서 이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진짜 공감이 많이 됐고 제가 그 위가 제가 만날 컨택 포인트다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은 엔드 유저 또는 테크니컬 바이어예요. 예, 이코노믹 바이어가 전혀 아닙니다. 지자체라든지 그런데 할당된 예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되게 중요하죠. 내년 용사는 올해 잘 지으셔야지 돼요. 투자하신 회사 중에 B2G 비즈니스 하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좀 어떤 조언들 해주세요? 실천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작업은 이 영역에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과 언론과 정부의 이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니즈가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은 후원이나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이제 광고를 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 조직이고, 언론은 또 내용을 다루면서 정부와 관련된 비판이나 아젠다를 잘 표출하는 조직이고, 정부는 또 규제와 예산을 통해서 기업과 관계를 맺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물고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우리가 설득하고 싶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곳에 니즈를 충족시키는 작업입니다. 정부를 움직이고 싶으면 언론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야 정부 쪽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부가 움직여야 기업이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여야 다시 언론이 움직입니다. 이 작업을 어느 구석에 우리가 가장 큰 니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좀 더 정책 레벨에서의 예산 책정과 정책 레벨에서의 고민을 해볼 만한 타이밍엔 아주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좀 준비돼야 될 어떤 사항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장을 대부분의 투자자가 잘 몰라요. 해당 영역에서 사이즈업을 한 애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에이블테크 영역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누군지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 이해도가 좀 낮은 영역이다 보니까, 뭐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역에 유니콘 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투자자가 그냥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서 그거 빨리빨리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 영역은 워낙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1위 기업이 휴머네어고요. 거기가 700억 정도.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딱 점자정보 단말기, 저시력 제품. 그리고 국내에 이 점자정보 단말기 관련된 글로벌하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셀바스 헬스케어고요. 연매출 한 400억 정도? 그 정도. 글로벌 1위가 700억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을 수 있는데, 그만큼 플레이어들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면 어떤 수준까지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남는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표님 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 꿈꾸고 있는지. 기술을 통해서 어떤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보자. 소셜벤처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진짜 큰 변화를 하나 만들었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시각적인 점자 운명률이 낮았고, 그것이 교육과 그런 기회에 제한을 받았는데, 오파테크라는 기업이 그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기술들을 선보여서 그게 진짜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몰랐던 거 많이 알아가고, B2G 스타트업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나, 뭘 해야 되는지 저도 좀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불자와 수혜자가 다른 상황에서 어떤 B2G 모델을 갖고 가야 되나.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지불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로 시야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기업과 투자자와 소비자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어떤 전략을 잡아주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소백 IR을 통해서 좋은 VC들을 통해 피드백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멘토링 받은 내용 가지고 다시 열심히 IR 라운드를 돌 예정이고요. 탭틸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고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 관점을 바꿔서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점자 문맹 위기를 해결한, 그리고 시각장애 많은 장애물들 해결한 그런 소셜 벤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소백 IR룸의 출연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을 신청하려면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